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에 어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요. 왜 수술을 했냐면 이제 귀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술을 했어요. 고막에다가 관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을 2개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이제 저한테 어떤 게 생기냐면 난청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기야 그러고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저는 올해 이제 40이 됐으니까 예, 50 됐습니다. 참 오늘 좀 못돼본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난청이 어떻게 오냐면 그 약간 사오정처럼 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갈비집에서 되게 큰 데인데 띵동 누르면 예 손님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 갈비집인가? 왜 띵동을 눌렀는데 예수님? 근데 이게 예수님 예손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러 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기다가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평생 소리를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유전인가? 왜 이러지? 이런 게 막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여러분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뭐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콘서트홀이 작지만 이제 보통 일반 콘서트홀은 1000명, 1500명이 오시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나에 집중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러면서 계속 나빠진 거예요. 병원에 이제 갔는데 고막 안쪽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서 뭔가 중이염이 생기고 이제 문제들이 각각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막을 찢어서 관을 2개를 받고 이걸 바람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달, 2달이 지났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로 헤어진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죠. 근데 성격 차이는 되게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소통이 안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고 사업 파트너도 그렇고 우리는 소통이 안 돼. 근데 이제 연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랑 이렇게 안 맞는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남자 원하세요? 어떤 남자 원하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원해요. 남자들은 질서 지킨 사람이 좋아요. 대화는 안 해도 돼. 그냥 침묵해도 돼. 침묵해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남자들은. 남자분들 제 얘기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이제 남자분들 봐보세요.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의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를 계속 봤기 때문에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여자가 잘 알아듣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남자는 그 이쁘다는 느낌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 결혼하시기 전 분들이라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시는 여자분하고 결혼하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 지금 결혼했지만 또 할 수 있어요. 자, 진짜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번 결혼한 것 같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그러기에는 진짜 인생 너무 길고 아까워요. 자, 또 잘 하면 돼요, 정말. 자, 이번에 할 때는 자, 이번에 할 때는 말을 잘 알아듣는 분. 네? 말을 잘 알아듣는 분. 근데 자,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의 구조를 제가 난청을 겪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귀의 간단한 순서가 인간의 순서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강연하는데 저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전 누나 네 명 있고 친엄마도 1명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넣어요. 다 형제니까. 솔직히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뭐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핸드폰 켠데 막 뭐 27개가 와 있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 저 쓰나미 난 줄 알았어요, 쓰나미. 코로나가 다시 왔나. 그 들어가서 보면 뭐 다 뭐 그냥 제 입장에서 보기엔 이런 말을 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근데 여자분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엄청 되게 좋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랬어? 너무 힘들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형 힘들어 그러면 그만둬, 이 새끼야. 남자들은 좀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형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 이 새끼야, 먹어 이 새끼야.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으라. 비둘기 키우는 남자들. 남자들은 진짜 먹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주려고 먹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분위기도 먹고. 남자들이 보기엔 왜 뭐 저런 말 계속하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막. 나 살쪘지? 왜 물어보지? 자기가 아니 저걸 왜 물어봐? 근데 이제 저는 여자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는 몰라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 코드는 이런 코드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난청의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의 소리가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럼 이 진동을 고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증폭도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드드득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갖고 가서 그 달팽이관이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뇌가 전기 신호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면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인공와우 수술을 한 거예요. 와우가 와우 이게 아니고요. 달팽이관이라는 뜻이에요. 와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와우가 나온 거죠. 인공 달팽이관이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달팽이관 인공 와우가 나온 지가 20년인가 넘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달팽이관, 인공 달팽이관이 나왔다는 걸. 그래서 20년 전에는 제가 30살이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귀 안 들리는 남편하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각장애인하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남자하고 사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 머리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가 말하는 나 이상하지 않아 라는 게 무슨 말귀인지를 알아듣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신호로 번역하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울리다고 말해줘. 이 신호예요. 어울리다고 말해. 나 살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딱 좋아. 아니, 왜 살을 빼려고 그래? 귀엽다니까. 자기 키는 68kg 전후가 귀여워. 난 마른 여자애들 제일 싫어해. 그 말을 해달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봐봐요. 지금 남자들 헛살은 거야. 40년 살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엄마 돈 좀 보냈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대부분? 왜 보내? 너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보내. 더 보내. 엄마가 너 힘들게 키웠잖아. 근데 엄마 미안해서 이렇게 말 못하겠어. 이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동은 했는데 이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신호로 바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장 중요하게 못 알아듣는 건 제가 뭔 것 같냐면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달팽이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쉬라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는 진정성 있게 살라는 건지 이거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난청이 생긴 거죠. 난청이 생기는 건 어느 날 한 번 사고로 되는 것보다 서서히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안 들리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소리가 문제없이 잘 들리는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가? 남편의 소리나 아내의 소리가 들리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들의 소리가 좀 들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는 나의 소리가 들리나? 그러니까 안 들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왜 수술을 결정했냐면요. 난청이 와서가 아니라 이게 안 들리니까 뭐가 꽉 막혀가지고 저 혼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활발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데. 그리고 남 말하면 또 예수님이라고 들리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억울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난청, 우리의 실제 난청이 와가지고 남의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살아요. 내 세계. 참다가 갑자기 화내고.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인공아웃 수술을.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70년 만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소리를 들을 때 전기신호를 넣을 때 그 영화 있어요. 들리나요라고. 아버지랑 다큐 영화 찍은 거. 인공아웃 수술한 거. 근데 아버지가 소리를 딱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표정을 봤는데 뭔가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에서 빛이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그런 아버지가 오메 들려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 그러면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언어 재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하고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필리핀 말을 저희가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뜻을 알아듣지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베트남에서 뭐 하고 있다. 요거를 짧게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리시는지. Mình mở kinh doanh ở bê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mình có là 30 địa điểm. 자, 호치민 들었어요? 우리 뭐만 들었어요? 호치민만 들리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호치민만 들리죠? 자, 이게 귀의 현상이에요. 이게 언어 재활이에요. 내가 아는 그 호치민이라는 단어만 그 소리랑 우리가 매칭이 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인공아우를 수술을 해도 언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매칭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엄마가 보통 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엄마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글을 쓰면서 호치민, 이게 호치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가셔라 했더니 아버지가 무릎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 제가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가셔라. 돈 아까워서 못 가겠다.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에 얘기해서 선생님한테 페이를 하고 선생님이 찾아오게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싫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시기를 저희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거를 모른 거죠? 가장 큰 건 뭐냐면 정보의 부재였었어요. 20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저희 집 식구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3급이시거든요, 장애가. 근데 엄마가 아버지 장애인 등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30년, 40년, 50년 당시에는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조금 안 들리는 거지. 그리고 장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장애인 이렇게 이게 뭔가 확 씌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었는지 자존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얼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내가 살이 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붓기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온갖 우리만의 핑계가 있어요. 응? 온갖 우리만의 핑계가 있어. 우리 장애가 있어요. 자, 그럼 등록을 했어요. 그때 30년 전에. 그러면 그 정보를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서 소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 인공아우라는 거 있는데 어떤 등급이 되면 국가가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알았으면 언어 재활을 자식들이 훨씬 도울 수 있었겠죠. 그땐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소리만 듣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삶을 마감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숙제를 하고 싶었고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의미로는 그 허무함이 좀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내가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병원도 가보시고 검진센터도 가보시고, 내 마음도 나는 좀 내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이런 데 한번 이렇게 와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데 와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때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런 거네. 너무 나이 먹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강연의 끝으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강사님, 저 예전에 되게 힘들 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막
막 이혼하려고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혼하고 안 들어요. 강사님 강연. 오케이 바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이 제가 하는 이런 류의 강의가 별로 안 들리고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미 뭐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 다 재혼하고 다 행복하고, 그럼 이제 제 강연 이런 거 들을 필요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좋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수능 점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둔 저는 두 아이의 점수에 마음이 심히 좋지가 않습니다. 쿨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과 속상한 엄마의 마음에 양쪽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학 안 가도 될까요? 꼭 가야 합니까? 일단 공부를 아이들이 못하는 거는 유전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좀 원하는 만큼 못한다면 부부가 서로 앉아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일단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참 그런 얘기지만 21살에 약간 이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유는 제가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친구들에게 우리 자식들은 멍청하다. 전문대도 떨어졌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냥 멍청이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거에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까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똥멍청이라고 친구 엄마들 이모들한테 얘기한 걸 제가 듣고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엄마인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난 살 이유가 없다 라는, 지금 생각하면 극단적이고도 매우 전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문대 떨어진 게. 그리고 또 여러분 살아보서 이미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한국의 공부의 방식은 인간의 매우 제한적 영역을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능을 갖고 이렇게 할 이유는 전 전혀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면 못합니다. 내 자식 일이니까 안 되는 거지, 남의 자식의 일이라면 우리는 되게 지혜롭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들이 이모 정도 되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사이 안 좋은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친엄마라고 다 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조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우리 이모하고 절대 말 안 하잖아, 나. 보통은 이모하고 사이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모는 조카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요. 한 달이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너무 가까이 붙는 짓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모들은 돈도 잘 줘요. 이렇게 막 돈도 주고 엄마 욕도 해줘. 니네 엄마 옛날부터 그랬어. 유명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이게 제가 보기엔 자식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애가 나이 먹고 특별한 시즌이 아니어도 엄마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엄마한테 전화한다고요. 여보세요? 그러면 엄마 나 왜?
이유 있어서 전화하나? 그냥 엄마 보고 싶고 새아빠도 잘 지내나? 그냥. 우리 PD님 조연출님이 저기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강의 잘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부탁해요. 뭐라고 할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맞췄다고 할게요. 예? 예? 최선을 다하자. 엄마 그건 어머니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나갈 때 최선을 다하자.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최선을 다하자. 뭔지 아세요? 오늘 인간관계 핵심을 말해요. T존에서 말해주세요예요. 거기서 보이세요? T로 하얗게 해져놨잖아요. 여기가 왜 여기 T존에 서주세요라고 할까요? 네, 이 조명에 의해서 카메라가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조명이 저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이상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가까이 보면 좀 아니야 이거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그런 식으로 서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 봐보세요. 여기서 하는 게요.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고 편하고 좋아요. 사실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이게 지금 되게 저 빛이 저한테 불편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맞춰놨을까요? 유튜브로 보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 얼굴이 아마 가장 잘 보이는 게 그래서 T존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모니터로 볼 때 수십만 명이 보시기에 편한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뭐냐? 적절한 거리가 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좀 제가 보기엔 멀어져서 자식하고의 그 좋은 딱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 너무 가까워져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멀어져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자꾸 시도해봐야 되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안 가도 될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네, 저희 아이가 아니니까 안 가도 됩니다. 대학 안 가도 돼요. 근데 부모는 뭘 해주면 좋으냐면 제가 보기엔 좋은 만남이 저는 대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좋은 작가와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시스템과의 만남.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들의 좋은 스승들이나 시스템이 좀 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도 또 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왔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대학 떨어져가지고 아이들 막 실망해가지고 그런 세상 없어져야 돼요. 무슨 대학 떨어졌다고 뭐 목숨을 놓고 자기가 빠가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면 안 되죠. 공부 못하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입니다. 꽃은 영광, 열매는 성과잖아요.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고요. 근데 우리는 꼭 꽃을 피워야 나무이고 대단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무슨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소중하다는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낼 때 성과에서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짜 멋진 게 뭐예요? 공부 잘한 게 멋진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지식에서 자유로운 자. 돈이 정말 많은데 자기의 돈에서 자유로운 자. 지식과 깨달음이 많은데 지식과 깨달음에서 자유로워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자.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멋진데 우리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게만 하면 그게 멋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에서 자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거만해지고 못하면 비굴해지고 그러니까 남 인정하기도 어렵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스코리아 마지막 결승에서 두 사람 나오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전 저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배 펴요, 저 언니. 줄담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을 깎아내려서 나랑 맞추고 싶잖아요. 열매가 맺힌 나무는 열매 맺혀서 너무 맛있어서 좋다. 꽃이 피면 꽃 냄새 너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늘이 있어서 좋네. 나무가 있으니까 삭막하지 않아서 좋다. 저는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 안 하려면 관심을 아이들한테 가져가는 것보다 엄마가 조금씩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하고 그러면 엄마의 몸으로 언어가 나갈 겁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엄마. 쌍둥이는 둘 다 남자입니까? 둘 다 여자입니까? 어머니. 둘 다 남자요. 둘 다 남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병대 동반이입대. 갔다 오면 또 아주 좋은 파이팅이 넘쳐나거든요. 공부 성적이 조금 좋았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나온 거죠, 둘 다? 아닙니까? 그냥 원래 못 미쳤는데 못 미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대로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그러면 실망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요령을 바라셨는데 네, 지금 어머니의 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냥 원래대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네요, 어머니. 유행을 바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봐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재밌고 얼마나 좋아요. 공부 잘하고 재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 민수야, 민성아, 엄마가 김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거리를 두고 너네들한테 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조금 좀 미안하다. 그래서 엄마가 쿨한 엄마이고 싶어서 너네들한테 괜찮아. 대학 뭐 안 가도 돼. 괜찮아. 너네 인생은 앞으로 창창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쿨한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좀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어. 아직도. 그렇지만 너네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일단 대학이 안 되면 군대를 먼저 가자. 가서 차근차근히 생각해보고 미래를 좀 계획도 해보고 이러자. 화이팅! 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병대 그리고 707 특수여단 주로 이제 정말 사회에 나와서 더 파이팅하게 좋은 군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하고 돈 못 벌고 이별하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 그 마음이요. 내가 실수하면 그분이 실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해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실패를 해도 나를 그리워해주는, 나를 환영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부잖아요. 뭐 네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내가 쓸만하면, 내가 선하면, 내가 착하면, 내가 온전하면, 내가 의로우면, 내가 바르면, 어느 날 자기 삶에 자기 발음이 아닌 걸 발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도 내가 널 환영해. 그 마음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마이크 한두 분께만 드릴게요. 네, 우리 저기 제일 먼저 손 드셔서. 저희 신랑이 제가 김창옥 교수님 강의 온다고 하니까 누구랑 가냐고 하더니 그냥 혼자 갈래 그랬더니 같이 온다고 오늘 같이 왔어요. 심기영 칭찬해 주시고 옆에 있는 청년분도 아까부터 교수님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죄송한 질문은 그리고 어제 저희 딸도 수능 봤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딸도 자기 인생은 좀 실패한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교수님 아까 그 말하는 거 강의 듣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일단 어머니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수능 그게 뭐라고 그거에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하고 소중하고 그 놀라운 시간에 그거 하나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내 인생은 뭐 어떻게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프레임에서 건강하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남편을 칭찬해 달라 이런 거는 매우 제가 그냥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래요. 아마 선생님 가정에 남편분 마음에, 아내분의 마음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 생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까 중학생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아까 사연이 이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매일 노트북으로 강의 듣는다고 하길래 공부 강의인 줄 알았는데 공부 강의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 강연만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큰 마음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전주에서 왔습니다. 아드님하고 한번 같이 이쪽으로 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죠. 언제부터 강연 보게 됐어요? 한 6개월 전부터. 근데 중학생인데 계속 이렇게 아저씨 강연을 보게 되는 그 뭐 이유는 뭐예요? 이제 어른들 말 들으면서 나중에 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대비하면서. 마이크 아버님 한번 받으시고. 우리 아드님은 어떤 아들입니까? 좀 공부도 되게 잘하고요. 성실하고. 네,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셋입니다. 더 놀라실 거예요. 둘째, 셋째가 또 쌍둥이입니다. 또 엄마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경찰관입니다. 참고로 광역수사대에서 광수대에 계세요? 네, 조직폭력배 담당. 조직폭력배! 아들이 잘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엇나가는 순간 광수대에서 조직폭력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경찰관님을 엄마로 두신 아들이면 무조건 잘 됩니다. 저도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바르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분이 광수대의 조폭 담당이시면은 집안의 질서와 안녕은 보장됐다고 봐야 되네요. 큰아들이 강의를 듣는다고 노트북을 폈는데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어서 또 엄마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직접 강의를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 기념인데 우리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 핸드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른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귀에 처음 들린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정말 진짜 형사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몸가짐을 더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대라고 또 하셔가지고 네,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을 좀 했어요. 한 달 반 전에 귀 수술을 했어요. 네, 귀가 이제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이래저래 닮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형제들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형제 여럿인데 유난히 아버지 닮은 사람 있죠. 엄마 닮은 사람 있고. 그래서 가끔 형제들끼리 딱 모일 때 형제들이 놀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 닮아가냐? 아니면 아니면 누나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나이 되니까 누나가 딱 엄마다. 엄마 그때 살 78kg였잖아, 누나. 지금 누나 지금 82 딱 엄마 비슷하다, 진짜. 딱 비슷해, 엄마. 살도 그렇고 못돼 처먹은 인상도 그렇고 누나 너무 엄마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조금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외모를 닮았나 그랬는데 몸이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귀가 안 들리셨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가 귀 수술하는 거 저 엄마 모르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막내 누나 김미자, 이 촉새가 엄마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참 입이, 어느 집이나 그렇게 입이 싼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엄마 전화 와가지고 울고 막, 우리 막둥이가 지그 애비를 닮아서 귀가 그렇냐고 막 또 울고 막. 근데 이제 귀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중이염이라고 이렇게 귀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고막 안쪽으로. 근데 이게 밖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이제 울리면서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시는 소리들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저 막내 누나랑 식당에 갔는데 막내 누나 목사님 와이프거든요. 배를 엄청 큰 식당이었어요. 갈비집. 땡동. 예, 손님.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이 하는 가게? 누나. 예수님이 아니고 예, 손님. 나 예수님인 줄 알아. 목사님 와이프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의 이 구조의 신비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남이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리가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단어로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많이 쓰는 단어,
자기가 많이 듣는 단어,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그 사람 말대로 고지고지 안 듣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건 마음의 귀하고 이 몸의 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미끼로 작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쓴 걸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상처받기로 마음 먹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겠네. 안 들리니까. 그리고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막을 뚫고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어요, 양쪽을. 그랬는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하자마자 좋아지지가 않고 더 이상한 거예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달 넘었거든요. 지금 소리 좀 많이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거 다 들려요. 욕하는 거, 뭐 수근수근 대는 거, 뭐 다 들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악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 말투, 이런 뭐 말 억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숍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오전에 또 뭐 하나 뭐 먹으러 갔는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겉은 친절한 척하지만 되게 형식적인 말투. 그러면 되게 좀 민감해가지고 살짝 좀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거 좀 기분 나빠해요? 아니면 그냥 무덤하게 그냥 갖다 주면 괜찮아해요? 네, 저 목소리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이 기분 잘 나쁘냐면요, 잘 들리는 사람. 잘 들리는 사람이 기분도 빨리 상해하더라고요. 그럼 무던하게 안 들리는 사람은 그냥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신경을 써. 저렇게 살다 뒤지라고 놔두면 되지. 너 뭐 별걸 다 신경 쓴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더라니까요. 그쵸? 맞아. 그리고는 잘 자. 지금 이런 거 남편하고 싶어.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 뭐야, 이 사람은 코 골고 자니까 더 열받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나만 밤새우고, 나만 예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잘 그러더라고요. 잘 들리는 사람,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 뭐가 잘 보이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들리면 목소리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쵸?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나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은퇴하고 7년의 모든 과정을 식당 안에 있는 사람한테 다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요즘 경제 상황과 애랑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계속 얘기해. 근데 그분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간단한 용어로 모니터 해야 된다 하잖아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나가요. 모자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안 들리면. 근데 너무 잘 들리는 사람,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은 여기에서
정신의 문제가 올 확률이 또 꽤 높더라고요. 여러분은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잘 안 들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해봅시다. 강사님, 저는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이.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네요.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하고. 근데 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건 네 운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든 분들은 진짜 심각한 분이 아니에요. 손 안 든 사람 중에 심각한 사람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인정도 안 하고 나 표현하기도 싫어. 지금 손 드신 분은 뭐 이렇게 들어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강사님, 저는 쓸데없이 세밀하게 듣고 쓸데없이 잘 보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또 제 눈치 보고 손 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세밀하게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더 많네요. 근데 제가 이거 수술을 하고 보니까 잘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럼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 번 참았어요. 근데 착해서든 용기가 없어서든 선해서든 참다가 한 번에 말한 거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10번 참아서 한 번 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낸대? 그리고 또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또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1차원적인 거에 집중하다가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차원적인 게 뭐예요? 먹고 또 먹고요. 그렇죠. 먹고 뭐 마시고 물건 사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는 음식을 되게 보통 사람보다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화투 치시고 그리고 테레비 보시고 딱 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운동 좀 해라. 근데 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운동하는 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 던졌는데 타자가 치잖아요. 깡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캐치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깡 했는데 소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뭘로만 봐야 돼요? 눈으로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근데 소리가 들리면 깡 할 때 이 정도의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파악해서 눈하고 동시에 해서 어디 지점에 가서 캐치볼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가 내면의 귀, 소리의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그 지점을 캐치를 잘 못하겠어. 소통의 그 지점을. 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캐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안 들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도 안 들리면 병원에서 얼른 검진 받아보고, 마음의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나는 좀 마음의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나도 내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네. 그래서 나도 좀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차적인 거에 더 시간과 돈을 많이 쓰게 된 거구나. 성공해져라, 유명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 삶에는 조금 더 진한 재미가 있거든요. 이 재미라는 건 웃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중하고 반복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그 삶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1차적 쾌락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센 1차적 즐거움에 이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음식이든 술이든 담배든 계속 영상을 보는 거든 뭐 물건을 계속 사는 거든 그 무엇이든요. 꼭 저 만나면 질문하고 싶었던 분들 한두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혀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꼭 해보고 싶어서. 제가 동생이랑 사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안 좋았어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 그 뒤부터 연락을 끊었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부모님한테 호적을 파달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러면 너네 둘이는 그냥 연락하지 말고 안 보고 살아라. 이게 어머니가 이제 처방해 주신 그게 결론이거든요. 이제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쯤 동생은 지금 어디 조금 멀리 가 있어요. 네, 가 있는데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을 어머니 통해서 받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열기가 되게 겁이 나는 것보다 제가 이걸 열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되고 아, 마음에 담을 쌓아놨던 그 동생의 그 형제애가 그냥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열었을 때 과연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가 올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그 동생이 누나한테 보낸 거예요? 네, 아, 그걸 안 읽어봤다고요? 네. 그게 이제 한 달 다 돼갑니다. 동생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몇 살 차이요? 3살 털 아래. 3살 아래. 네네. 그러면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도는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시골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짜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림만 그려놓은 거. 그것도 진짜 방지턱인 줄 알고 조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대부분 가짜 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나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대부분 허상이거나 실상과 모양이 되게 달라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너무 감동스럽네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그려진 방지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모양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계속 이상하게 변형이 언제 되냐면 마주치지 않으면 얘가 계속 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계속 괴롭혀. 귀신이 되어서. 지금 그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지 한 달이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일 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나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괴물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걸 느꼈죠? 지금 매 순간에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행동이 잘 안 움직여져요. 네. 얼른 마주치세요. 용기를 내서. 용기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용기를 내서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치면 생기는 게 또 용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나에게도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시간대가 온 것처럼 동생에게도 아마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생도 그때가 아마 된 걸 거예요. 동생한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거고. 그 마음의 준비를 영상 메시지로 합시다. 동생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내가 마주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누나 동생 하자. 감사합니다. 각기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으니 오늘은 많은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몸을 써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양말 벗고 동네 개천 30km. 어쩌면 지금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이만큼 애쓰고 고민하고 영혼을 갈아먹을 일은 아닐지도 모를 겁니다. 삶의 이런 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좀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섬세한 스타일이고요. 웬만한 여자보다 좀 섬세한 스타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섬세하다는 건 뭐냐면 잘 느낀다는 거예요. 뭘 잘 느끼냐? 기쁨도 잘 느끼지만 고통이나 슬픔도 제가 보통의 사람보다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잘 느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난 다른 사람보다 어떤 감정선을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막 언니 나 너무 죽겠어 슬퍼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오면 집에 와서 자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사님 저는 슬픈 사람하고 얘기하면 집에 돌아와서 힘들고 아파요. 손 들어보셔요. 지금 한 10분 정도는 계시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손도 어떻게 드는 줄 알아요? 들지 말자. 요런 사람들. 나머지 분들은 되게 냉정한 인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남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얘기를 해도 나는 밤만 잘 넘어가고 그냥 침대에 머리 대면 잠만 잘 오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보통의 사람보다, 보통의 남자의 평균치보다, 뭐 그 평균치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 또 애매하지만 저는 되게 섬세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었고, 그래서 안 좋은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슬픈 얘기를 할 때 잘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픈 얘기를 할 때 제가 같이 공감, 근데 이 공감을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슬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슬퍼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슬픔에 같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객관화도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최근에 알게 됐냐면 제가 좀 노이로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가 있다고요? 노이로제.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노이로제라고. 읽어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100% 제 마음을 공감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노이로제를 학문적으로 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의식에 갖고 있는 노이로제를 제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도 노이로제가 있을 수 있고 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우리를 돌려버리는 게 있어요. 나의 자유의지가 딱 붙어버려. 그리고는 화가 나를 먹어버려 그냥. 아니면 슬픔이, 우울이 나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독립해서 얘는 화, 얘는 슬픔, 얘는 미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 그 화가, 그 순간의 결핍이 나를
확 먹어버리면 그게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에 대한, 연인에 대한 어떤 팬심이 이게 자기가 폭력적인 건지 팬심인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네 부모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섭섭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나랑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기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것처럼 인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건 누구한테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자기가 자기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내랑 가까운 사람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럽게 하고 되게 나한테는 너무 그래. 근데 그거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거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연의 자기에게.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기랑 우리를 혼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은 좀 덜 그러는데 엄마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물론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다른 애들에게는 그러지 않아. 근데 대개의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자기 이미지 지키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러거나 자기의 노이로제나 자기의 강박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때 우리는 뭘 못하냐면 예의를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결국 성과가 나야 돼.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클래식 음악이 전 세계에서 너무 좋은 콩쿠르를 많이 입상하니까. 근데 종합예술학교 한예종 교수님이 이제 피아노과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클래식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콩쿨 강국이다.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 들어간 클래식 음악이 있고 콩쿨에 이렇게 아주 집약된 그게 있어요. 그건 소수 특정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음악에 대한 그 강국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스포츠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다고 봐요. 네. 저는 요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내가 나하고 붙어 있다가 내가 나하고 좀 떨어져서 그 전에 나를 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인간은 언제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용서받기 이전에 이해될 때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그 상처에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좀 흘러나와요. 그게 자신이든 타인에게 대해서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왜 출가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스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저는 그 자유의 실체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강박증에서의 자유로워짐, 자기의 노이로제에서 자유로워짐.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거든요. 저는 농담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 많이 하는 것 같죠? 저는요, 돈 벌 때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제 일할 때만 농담을 주로 해요. 저희 PD님도 알고 저희 매니저님도 알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보통 남자보다 훨씬 진중하고 말이 별로 없고 까탈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막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막 여러분하고 하듯이 이렇게 농담하고 막 유머도 하고,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전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 되고 녹아야 되니까 그때 아주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제 평상시는 그렇게 유머를 별로 안 해요. 아마 훨씬 더 말이 없고 진중할 거예요. 왜? 보통의 남자들은 술 먹고 또 술이 들어간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술을 안 먹죠.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머무를 수 없는, 지금 현재를 살 수 없는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그 다음은 뭐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장하셨을 거예요. 집을 샀을 수도 있고,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회사를 창업하셨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크기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나이도 먹었어요. 그리고 교수도 됐고, 사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엄마도 되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짓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미 너무 지금을 살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 이게 너무 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도적으로 이거는 내버려둬도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핀력이. 그래서 그러면 의도성을 여기에 두는 거죠.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 살려고 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 경우엔 지금 김창욱 TV의 구독자는 84만 명 정도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84만 숫자를 보면서 진짜. 김미경 원장님 160만 찍으셨네. 진짜. 세바 씨도 160만 찍었네. 나만 2분의 1이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의도적으로 구독자 숫자를 잘 안 보려고 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 주식 그래프 보듯이 그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식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네요.
똥 싸다가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밥 처먹다가도 또 보고. 그런데 뭔가 뭔 귀신 같은 게 끈으로 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양의 인형극처럼.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전보다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광고료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그걸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그 끈이 나를 잡고 있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80만이 되면 80만을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은 100만에 가 있다고요. 그러면 100만이 되면 100만을 살까요? 그때는 또 200만을 생각하겠죠. 200만이 되면 200만을 생각할까요? 200만이 되면 200만을 살지 못할 거예요. 또 그 다음을 생각할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랍네요. 지금 처음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뭔 있다고요? 결론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정답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뭘 선택할 거냐라는 이 문제예요. 우리의 과거가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이렇게 살아. 그걸 어떻게 감히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하고 그 누가 누구에게 성인이 성인에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쌍팔년도 교육이에요. 다만 저는 그 과거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살기로 했어요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겠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닌 거죠.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리고 그걸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절대적인 시간에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넌 너의 시기가 있어. 넌 너의 선택이 있단다. 때로는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너의 의지를 갖고 선택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편안한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하고 지지해. 그리고 네가 잘 되지 않아도 엄마는 네 옆에 있고 네 편이야.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대부분의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지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연은 상당히 많이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각의 결핍이 또 여러분의 좋은 에너지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디자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제 조그만한 디자인을 하는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물건을 판다기보다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강연회를 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한 15분인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강연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한 디자인의 요소를 갖고 제가 하던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을 해서 이게 소문이 나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왔다고 하면 소문이 날까요? 맞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와야 돼요. 누가 오면 제가 하는 디자인 그 회사에
소문이 막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BTS. 아,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BTS 오면 좋겠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근데 혹시나 알아요? BTS 멤버 중에 한 분이 강연을 보실 수 있을지도? BTS 또요? 에? 글루버? 아, 그 가수 연예인 이름이에요? 아, 파워블로거? 아, 블로거라고 했는데 제가 블루거라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손님 모실 때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점점 귀가 그냥 제 욕하는 것만 잘 들려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오픈할 때 이게 내가 되게 홍보해야 하거나 뭐 경사가 있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기준으로 부르냐면 저랑 예전에 친했던 사람은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 나랑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가까운 사람.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계속 꾸준히 통화하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도 저 결혼했냐고 뭐 사람들 댓글에다 물어보시는데 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결혼할 때도 사람들을 잘 안 불렀어요. 조금 희한한 그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잘 안 불렀어요. 여러분도 보면 이제 그런 성향,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딱 성향이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렀을 때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부르고 나머지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결혼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뭐 축하해야 될 일들 그런 데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결혼한다든지 뭐 이혼한다든지 이런 축하할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불러서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안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은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 공간을 내가 오픈했거나 축하하거나 뭐 같이 슬퍼하는 그때에 나는 내 인맥되는 대로 나는 웬만하면 다 부르려고 한다. 아니다. 나는 아주 근래에 친하게 지낸 사람 외에는 안 부르려고 한다. 여러분 결혼식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또 결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예? 기분 좋죠? 이 생각만으로도. 자, 그때 여러분이 아는 총 인맥을 좀 동원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가게를 오픈하실 때 좀 서먹서먹해도 유명하면 부르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홍보 효과는 좀 못 봐도 안 부르고 싶어. 그냥 내 가까운 사람, 진짜 친한 사람만 부를래.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동원되는 대로 부른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내가 돈도 냈으니까 돈도 다시 내가 거두고. 솔직히 나 그런 마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있군요, 이런 분들이. 자, 두 번째. 강사님, 저는 좀 그래요. 전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안 불러요. 저는 좀 홍보된다고 해도 한 다리 건너서 유명한 사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만 부를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제 강연을 듣는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 강사님, 저는 1번, 2번 다 손 안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딴 식으로 살면. 잘 됐네. 부를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어차피 뭐 인생 홀로 살다 뒤지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연 맺어야? 아니 근데 저는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하는 거면 알리면 좋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 인스타에나 올려주면 되게 큰 도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찾아보면 제가 이쪽 일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김창옥입니다. 제 이렇게 오픈하는데 한번 와주세요. 뭐 시간 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고두심 선생님하고도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이때까지 뭐 인스타그램 저보다 훨씬 조회수 많은 사람, 유튜브 저보다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회사에 그분은 이제 조금 뭐 그런 관계자들도 많이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막 그런 걸 노리고 한 건 아니고 누구누구님 제가 정말 작은 가게를 오픈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곳이에요. 한번 시간 되면 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적극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아는 디자인 회사 하시는 이분이랑 이 대표님이랑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조금 부탁했더니 그것도 막 심한 부탁도 아니고 했더니 저분은 되게 흔쾌히 되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좀 거절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거절은 부모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환영받는 거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여보 그렇게 아빠가 엄마한테 농담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아빠가 농담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알고 싶어요. 강사님 저희 아빠는 저희 엄마한테 농담도 하고 유머도 했어요. 저희 아빠는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교도소보다 적어요? 교도소도 15%는 되는데 웃는 엄마 보고 자란 집. 우리 맨 앞에 있는 남성분 손 드셨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유머도 하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웃고 그랬어요? 어때요?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유머하는 거? 유머 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 있는 거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엄마한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다. 아버지는 엄마하고 초혼 재혼도 아닌데 보통은 재혼 가정 남자들이 노력 많이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내가 진짜 재혼해서는 내가 진짜 잘하자. 근데 아버지는 초혼 엄마랑 첫 그건데도 좋다 좋아.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행운입니다. 진짜. 이런 아버지가 계시네요.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와이프. 와이프. 와. 자, 그러면 와이프한테 마이크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남편분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알고 결혼했어요? 아니면 결혼하고 알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그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져서 더 뭔가 안심이 됐어요. 나도 이런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표정이 여러분 또 하면 되니까 너무 어두워하지 말아요. 인생 3세판이에요. 지금 한 판, 두 판으로 좀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남자 추천해요, 저는.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그런 면, 뭐 부부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네, 물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뭔가 트러블이 생겨도 잘 풀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되게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잘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 박수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자, 이런 삐뚤어진 분들을 신경 쓸 거 없어요. 야, 제가 강연에서 하는 이상적 케이스를 저는 오늘 젊은 부부 중에 처음 봤네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상속받은 거죠. 그 언어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집에 가면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헤어질 때 애절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주도를 떠날 때 엄마는 항상 공항에 나와서 애절하게 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눈빛 보고 요즘은 좀 덜 말하는데 예전에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뭐 눈이 뭐 슬퍼 보인다. 뭐 눈이 뭐 그 사람 눈보다는 고라니 눈 같다. 뭐 이런 얘기 말. 고라니하고 뭐 이런 거. 노루 눈 닮았다. 근데 사슴도 있는데 왜 자꾸 고라니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를? 짜증나게. 그러면 그 사람 눈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람 눈이 왜 슬퍼 보이겠어요? 제가 보기엔 슬픈 장면을 많이 봤겠죠. 슬픈 상황을 많이 경험했겠죠. 그게 1차적 원인 아닐까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되게 많이 봤죠. 뭔가.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제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구나.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학생이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은 좀 이해하는데 이제 제가 큰 누나네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큰 누나네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해요. 제 누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군대를 갔다가 24살에 음악을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음악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애가, 피아노를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애가. 저는 학원을 거의 못 다녔거든요. 학원 3개월 다닌 거 있어요. 우슈 알아요? 네, 좀 나이 잡순 남자들이네요. 그 우슈라고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촥 해가지고 뭐 그런 학원 3개월 다닌 게 끝이에요. 근데 그런 애가 음악대학을 가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참 희한해. 사람이 누나한테 고마운 게 참 많을 텐데 사람은 섭섭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누나가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넌 성공한다. 근데 앞뒤는 다 편집되고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앞뒤는 다 편집하고 제가 욕한 것만 기억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쳤나 봐 진짜. 그래서 욕쟁이 강사라고 막 글 올리고 앞뒤 다 편집하고. 근데 인간은 언제 앞뒤를 편집하나 봤더니 내가 약할 때, 그 약 아니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약하니까
앞뒤 다 자르고 누나가 했던 그 말만 기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도 큰 의미는 없구나. 내가 혼자 해야 된다. 엄마는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 삶을 살기도 힘든 분이고, 그러니 거절을 자꾸 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당할까 봐요? 거절 당할까 봐. 저 가게 오픈하는데 오세요. 죄송해요. 내가 네 가게에 왜 가나요? 라고 할까 봐. 그러면 내 과거에 치료되지 않은 내 거절받은 상처가 이게 곱하기가 되니까 제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깎아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단 한 번도 그 5천 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깎아줘요. 제 강의도 많이 보셨다면서. 이런 말을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깎아주라. 네. 그냥 5만 원이라고 하면 내 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면 내 3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얼마예요? 처음에 중고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미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번에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초대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거절받는 걸 매우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와주시라고. 근데 저희 매니저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 친구는 한 2달도 안 됐는데 제가 못하는 걸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강 실장 그거 그렇게 해서 그 차 좀 이제 고쳐줘. 그러면 대표님 그 차 고치라는데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중고차 카페에. 그래서 이런 거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광주에 있는 업체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차를 제가 그쪽으로 보낼까요? 저는 그 친구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내가 못하는 걸 되게 잘하네. 매니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강 실장, 넌 근데 그 일을 그런 걸 되게 잘한다. 그랬더니 대표님, 쪽팔림은 한순간입니다.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잠시 쪽팔리거든요. 근데 쪽팔림은 한순간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안했는데 안 될 일이 되는 거에서 저는 엄청 큰 쾌감을 느껴요. 저렇게 사는 방식이 있구나. 나는 제안했는데 안 오면 엄청 쪽팔리고 창피하고 괜히 말했다 싶고 다음부터 저 새끼는 핸드폰에서 지워야지. 뭐라고 할 때 와주면 좋지. 지가 뭐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훨씬 더 많이 이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의 지분이. 거절을 많이 당했더니 누군가를 초대도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초대는 가게로의 초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으로의 초대를 말하는 거죠.